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의 슈퍼파워를 키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국제 경제라는 거대한 세계를 항해하다 보면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등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최적 통화지역 이론이 바로 그런 등대 중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같이 살아가는지 그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화폐, 프랑이나 마르크, 리라를 버리고 유로라는 하나의 돈을 쓰기로 했을까요? 이 거대한 경제 실험 뒤에 숨겨진 그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나라들은 왜 굳이 유로라는 돈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나라 돈 쓰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바로 그 상식적인 의문에서 이 모든 이론이 출발합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분명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그에 못지않은 아주 큰 위험도 따르거든요. 오늘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해답의 이름이 바로 최적 통화지역 이론입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과연 어떤 나라들끼리 한 팀이 돼서 같은 화폐를 써야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클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이거든요. 이 기준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로버트 먼델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정립한 국제금융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이러면 좋아 라고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들이 딱딱 갖춰져야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화를 쓰는 게 분명한 이득이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유로존의 설계도, 청사진을 그린 셈이죠. 자, 그럼 먼저 화폐를 하나로 합쳤을 때 도대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마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같은 슈퍼히어로들이 각자 활동하다가 어벤져스라는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혼자 싸울 때보다 팀으로 뭉쳤을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슈퍼히어로 팀업의 장점을 아주 멋진 말로 효율성 이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벤져스 멤버들이 텔레파시라도 쓰는 것처럼 바로바로 소통하잖아요. 언어가 같으니까요. 똑같아요. 같은 돈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환율 변동이라는 골치 아픈 불확실성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환전하느라 수수료 떼고 귀찮았잖아요. 그런 거래 비용도 확 줄어들죠. 이런 장벽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나라 간의 무역이나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해지겠죠? 심지어는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거나 기업이 공장을 옮기는, 즉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들도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이 아주 쌩쌩하게 잘 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최강의 슈퍼히어로 팀이라도 약점은 있겠죠? 팀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요. 화폐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는 대신에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이 단점을 경제학에서는 안정성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어벤져스 팀 전체가 아니라 아이언맨의 도시인 뉴욕에만 아주 강력한 빌런이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어벤져스 팀 전체가 내리는 결정이 오히려 뉴욕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걸 비대칭적 충격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모든 회원국이 타도스의 공격처럼 똑같은 위기를 겪는 건 대칭적 충격이라고 하고요. 대칭적 충격 상황이라면 팀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면 되죠. 하지만 뉴욕에만 빌런이 나타나는 이 비대칭적 충격 상황에서는 팀 전체의 전략이 오히려 뉴욕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필살기, 즉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무기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통화정책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뉴욕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아이언맨은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게 만들어 경기를 살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어벤져스 팀 전체의 경제는 멀쩡하다면 팀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결국 아이언맨은 자기 도시를 구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국 화폐동맹에 가입한다는 건 효율성 이득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점과 안정성 손실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즉 저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잘 비교해서 장점이 더 클 때만 팀에 합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아,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요. 어떤 나라들끼리 팀을 짜야 말씀하신 안정성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 이득은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최적 통화지역 이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조건들에 만족해야만 성공적인 화폐동맹, 다시 말해 최적 통화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공적인 어벤져스 팀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한번 볼까요? 첫째, 생산 요소의 이동성입니다. 한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본이 쉽게 넘어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둘째,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다들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져야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비슷하게 반응해서 하나의 정책이 모두에게 효과적일 수 있겠죠. 셋째, 유연한 가격과 임금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임금이나 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실업을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발전 단계와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회원국이 성장이나 안정 같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야 갈등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결국 이 4가지 조건은 비대칭적 충격이라는 빌런이 나타났을 때 팀이 와해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조건들이 잘 충족될수록 안정성 손실이라는 약점은 최소화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유럽의 덩제 위기도 사실은 이 조건들 중 일부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론을 알고 나면 왜 어떤 나라들은 유로존에 합류하고 싶어하고 또 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효율성 이득, 안정성 손실, 비대칭적 충격, 용어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이론 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단편적으로 들리던 유럽 경제 뉴스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면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론이 가진 힘이죠. 국제경제학 공부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외우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갖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디딤돌 삼아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경제학은 분명 세상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슈퍼파워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